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너무 추워서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늘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직장인 창업 준비 관련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드릴 주제는요, 직장인 최초 창업 작게 시작하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작게 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규모에 대한 얘기도 있겠고요, 또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에 대한 그런 또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요즘에 우리 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수많은 글이나 이런 거 보시면 1인 기업이 붐인 것 같고요, 또는 스타트업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영업하고 좀 스타트업은 이제 거의 내가 가진 특정한 이제 정보라든지 지식, 또 IT 이쪽이 경우가 많고요. 보니까 창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영업, 창업 이쪽은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우리 보통 저 같은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생각하시는 식당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특정 여러 가지 분야들, 각종 우리가 하는 분야들, 가게를 열어가지고 오픈해서 이렇게 손님들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보통 자영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하여튼간에 우리 직장인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1인 기업, 스타트업 이런 게 하도 붐이기 때문에 정말 나도 창업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 이렇게 많은 또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우리 직장인들 처음에 창업을 준비하실 때 너무 크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작게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권유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 경험상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경주에서 꾸준히 이제 한 5년 넘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경주에 혹시나 놀러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보문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문에 관광 코스라든지 또 보문 호수 그쪽 주변에 리조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골프장도 있고 일반 호텔, 리조트 그 라인이 엄청 많고,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문단지 내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을 길을 거의 5년 이상을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봤기 때문에 경주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요. 규모가 크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 보문단지 이런 데는 식당 규모가 작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주말이라든지 평일날 가족 대상들, 특히 이렇게 차를 끌고 오셔서 주차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게 식당을 여시는 그런 데가 없고요. 다들 엄청나게 크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경험상 보면 수많은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음식점을 말씀드리면 정말 지금도 많이 계속 꾸준하게 생기고 있고요. 근데 저 많은 장사가 식당이 될까? 저는 이래 생각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 주말도 마찬가지고 퇴근하면서 이렇게 보면 일부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일부입니다. 일부. 그 중에서 정말 맛집이라고 소문난, 또 경주 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가시는 이런 정말 정말 맛있고 가격도 저렴한 이런 식당 이외에는 사실은 차가 그렇게 많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해 놓은 것만 보면 알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폐업하는데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식당 업종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건물주는 크게 타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월세를 못 받고 이러면 가게세가 내려가고 건물이 가치가 떨어지고 하겠지만, 거기 엄청나게 돈을 투자한 일반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직장을 퇴직하시거나 정년퇴직 하시고 식당 크게 한번 차려가지고 내가 대박 나봐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 중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정말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리스크가 큰 만큼 성공할 확률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젊은 직장인분들이 퇴직하셔가지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지금 투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작게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봤기 때문에요. 이 크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잘 되면 다행이지만, 물론
그 주차 대수만큼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고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건물 규모가 크면 또 어떤 게 많이 들어갈까요? 바로 건물 유지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큰 건물에 있는 유지비 뭐 있습니까? 그 전기, 가스, 뭐 일단 관리 비용, 각종 세금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식당 규모가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혼자 장사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종업원들, 직원들을 고용해야 됩니다. 요즘에 인건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한두 명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큰 규모는 밖에 또 주차를 하시는 분도 따로 고용을 해야 될 것이고, 홀에도 몇 분이 또 서빙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주방에 주방장님도 있어야 되고, 또는 주방 이모님도 있어야 되고, 한 사람당 도대체 얼마가 나가야 될까요?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돈이 나가는 거고요. 또 내 건물이 아니죠,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월세, 그 큰 엄청나게 큰 건물에 내가 한 200평 300평 들어가는, 거기 들어가면 우리 그 건물주님, 그 조물주 위에 있다는 그 건물주님에게 매달 들어가는 월세만 해도 얼마가 들어갈까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인건비만 가져가겠다고 해도 과연 얼마가 남을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를 못 버티기 때문에 버티다 못 버티기 때문에 보증금은 계속 월세를 제때 못 내서 보증금에서 계속 까고 해서 아마 폐업을 하고 또 업종이 바뀌고 사장님이 바뀌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업종들이 지금 경주 보문단지 내에서만 제가 봐도 음식점, 그 다음에 편의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편의점인데, 사람이 보통 이렇게 우리 그 인구가 많거나 대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 주변 또 상권 밀집 지역에 편의점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씩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왔다 갔다 어디 뭐 시외에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 뜬금없이 편의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 거기가 엄청나게 관광 명소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편의점 지역이 주변에 논밭입니다. 전부 다. 보문단지에서도 좀 떨어져 있어요. 도대체 이분이 여기를 어떻게 편의점을 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람이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거든요, 거기가. 도대체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내가 여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시장 조사라든지 상권 분석이라든지 거기 됐는 건지 항상 의문인데, 역시나 얼마 오래 못 버팁니다. 못 버텼습니다. 폐업을 하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고 상가 임대 중 여기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죠. 거기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 이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요즘에 지금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곳만 잘 됩니다. 아시겠지만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라든지 뭐 에디아라든지 정말 메인 상권, 사람이 밀집 지역, 보문단지는 이제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요. 그거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금 얘기 드렸던 주변에 논밭인 지역, 과연 저기에 왜 카페를 차렸을까? 사람이 많이 오는 관광단지도 아니고 뭐 인구 밀집 지역이고 상권 밀집 지역도 아닌데 저기를 왜 저렇게 큰 대규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 1, 2층 통째로 막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카페들, 프랜차이즈도 아니고요. 했는데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얼마 못 갑니다. 얼마. 그래서 도대체가 저기가 어떻게 저렇게, 내가 엄청나게 돈을 들어갈 겁니다. 카페 한번 인테리어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카페 인테리어 한 최소, 제가 볼 때는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카페 또 주변 식당 최소 억 단위가 들어갑니다. 정말 억 할 만한 숫자죠. 그렇게 큰 돈, 내가 순수하게 퇴직금이라든지 이때까지 모아놨던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마 보통 거기에다가 대출을 하는 거죠. 사업자 대출까지 해서 내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내가 정말 잘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해서 창업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길이 아닌갑다. 내가 이 큰 돈을 투자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공중분해 되는 거죠.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식당 정말 망하시는 분들, 또 이 카페, 편의점 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직장인분들 처음에 창업하실 때 작게 시작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큰 규모로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일단 저 혼자 또는 저와 한 사람 더, 제일 좋은 거는 부부겠죠. 부부가 하면 뭐 싸운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소통해서
서로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열심히 하면 충분하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어려운 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실, 내 돈이 다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죠. 부부 같이 창업하시는 것을 저는 권유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종업원은 일단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내 장사가 뭐 지금 뭐 엄청나게 잘 되고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와 제 와이프가 같이 두 명이 해서 저는 이제 창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모든 것을 사업 플랜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작게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요즘에 소규모 창업, 뭐 1인 기업, 또 무자본 창업, 제로 창업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 책도 보고 관련된 동영상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유명하신 분들 중에 가능하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스타트업, 1인 기업, 제로 창업 유명하신 분들 많은데요. 그 책 내용대로 보면 와,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구나. 사업 아이템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특출나고 그분들만의 장점이라든지 그분들만의 뭔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정말 사업화를 잘해가지고 정말 소규모로 창업하셔서 성공을 하신 분들의 책이라든지 이런 걸 영상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하지만 또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뭐 30만원으로 뭐 쇼핑몰 창업해서 어떻게 됐다, 20만원으로 뭐를 해서 어떻게 됐다, 100만원을 투자해서 뭐 월 몇천을 번다. 이분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아, 정말 모든 걸 오픈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30만원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 순수한 재료값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순수한 재료비,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 그분들 장사할 때 월세 가게 안 구할 겁니까? 온라인으로만 할 거나 할 그 창업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가게를 구하려면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요, 월세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판매할 거 아니잖아요. 방문 판매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노트북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트북. 저도 뭐 노트북 하고 있지만 노트북도 최소한 그것도 비용입니다. 최소 최소 몇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빼버리고 뭐 인프라 구축 관련돼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것은 정말 알맹이, 그러니까 정말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그것만 있는 거지,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돈이 안 들어갔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내가 어느 정도는 이런 영상이라든지 책을 이렇게 글이라든지 보실 때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비판의 입장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아, 저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한번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하고 하는 스타트업 뭐 1인 기업 성공하신 분들과는 저는 또 다른 게 뭐냐, 그분들은 그들만의 뭔가 특출난 아이디어라든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있냐, 제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내가 뭐 현직에 있을 때 바로 나와가지고 내가 뭐 해서 잘 될 것 같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분들 나름대로 커리어라든지 기존에 했던 그런 몇 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화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고요. 일반 저 같은 직장인은 내가 직장 관련돼서 그런 일을 가서 나와서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그 일이 싫어서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케이스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분들에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얻고 그분들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얻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 사업에 적용을 하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나 혼자 또는 1인 2업 또는 부부가 같이 창업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우선 내가 100%를 다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어떠실까,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또 직장 경험, 우리가 직장 경험을 10년, 2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또 5년 이하로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경험, 회사에서 배운 게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회사에서 엑셀 파일, 보고서 아니면 한글로 보고서, PDF를 해봤다, 파워포인트를 작성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그런 회사에서 겪었던, 또는 내가 마케팅 쪽을 해봤다,
그럼 내가 나중에 사업에서도 마케팅 홍보 쪽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소중하게 지금 조금씩 모으셔서 다 기록을 해놓는 거죠. 네, 어떤 뭐 SNS 기록해 놓으셔도 되고요. 하나하나 나의 나중에 창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시고 100% 내가 처음에는 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마음 먹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한번 쭉 생각해 보시죠. 음식점을 예를 들면, 자, 음식을 하나 팔아서 우리가 고객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쉬워 보이지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게는 당연히 얻어서 내가 판매를 할 장소는 구해 놓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하나의 그 메뉴를 정해야 되겠죠. 메뉴를 정하려면 그 메뉴에 맞는 재료를 내가 구입해야 되는 거죠. 마트에 가서 구입하시든지 인터넷으로 하시든지 단가를 다 확인하셔가지고 재료를 구입하셔서 제조를 해야 되겠죠. 요리를 하기 전에 재료를 손질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당연히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죠. 내가 어떤 메뉴를 레시피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또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그 음식이 나오게 하는 그 요리 레시피를 교육을 받아서 딱딱딱딱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고객들에게 직접 가게에 오시는 분들에게 판매할 수도 있고, 또는 택배로 판매할 수도 있고, 배달도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또 요즘엔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관련돼가지고 제조, 그 다음에 판매, 유통,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모든 과정들을 내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해. 홍보 마케팅 돈 따로 다 떼주고, 관리는 뭐 누구 또 사람 써서 하면 되지, 또 뭐 다 돈이잖아요. 다 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업계획서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작성하라고 말씀드릴 때 그 부분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알아보셔야 됩니다. 긴 기간을 가지고. 그래서 최소 1년 정도는 사업 준비 기간을 가져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고요. 정말 뛰어나신 분들은 이렇게 포토샵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직장 다닐 때 했던, 또는 또 개인적으로 배우셨던 분들 중에 포토샵으로 이용해서 우리 보통 가게를 내시면 로고, 또 상호명, 그다음 홍보 관련 포스터, 전단지 직접 만드신 분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 보면 포토샵을 따로 배우셔가지고, 저도 지금 좀 배워보려 하는데요. 물론 저는 다른 툴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포스터라든지 로고 또는 전단지는 제가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제가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내 가게의 애착도 스스로 가지는 거죠. 내가 정말 사업을 하고 있구나. 내 가게, 내 상호명은 직접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전단지는 내 발로 한번 뛰면서 붙여봐야 되겠다. 이 정도 각오는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몇천 장 되는 모든 것을 내가 내 발로 아파트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 주면서 100% 다 하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도 일부는 내가 해야 된다. 내 가게 홍보는 내가 한번 발로 뛰면서 해봐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직접 또 이런 각오도 되셔야 되고요. 또 주변에 전봇대에서 전단지를 붙인다거나 현수막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죠.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붙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허가난 그 지역의 현수막도 붙여보셔야 되고, 가게 앞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일단은 내가 해보겠다. 또 세무적인, 또 세금적인 부분도 일단 내가 한번 공부해보자. 그렇게 해서 오픈하시고 가게를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게가 처음에 거의 뭐 알려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오픈해서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치겠죠. 과도기. 뭐 됐다 안 됐다, 뭐 처음에 고객들이 없으니까 고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게 모든 홍보 마케팅에 올인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성장을 또 하게 될 거고, 또 약간 또 침체가 있을 수 있고, 성장하고 침체기, 이걸 아마 반복되면서 아마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 사업, 나의 최종 목표, 매출 목표에 아마 이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은 내가 다 해보신다 생각하시고, 점차 성장이 되면서 이 부분은 우리 2명은 안 되겠다, 인력을 좀 고용하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한 명씩 고용. 그때부터 매출이 늘어나면서 사람을 고용한 만큼 우리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오히려 이쪽이 더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또 세금적인 부분, 세금 신고하실 때도 처음에 내가 했는데 이거는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작은 비용을 오히려 드리고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또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분 전문가를 찾아가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왜냐하면 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고객도 없고 지금 뭐 엄청나게 장사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부가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 계획서에 그 내용들을 다 넣어서 일일이 내가 한번 다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한번 줄여보자. 사업에 대한 내 가게에 대한 애착도 가지자.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초기 비용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저렇게 한번 저는 권유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점차 이렇게 성장과 과도기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내 사업의 최종 목표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 처음은 처음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처음에 내 사업을 처음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여기서 끝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내가 본점을 할 것이고 내가 점주가 되는 거죠. 나중에 프랜차이즈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너가. 목표를 그렇게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1호점 본점 하면 2호점 3호점을 내가 정말 성장이 잘해가지고 그거를 내줄 수 있는 그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물론 이제 내 안정화에 모든 걸 올인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최종 목표는 크게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또는 내 사업과 연계해서 또 다른 또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도 하면서 뭐도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나의 그게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 고객들이 어려운 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것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시고 계획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최초 플랜 작성하실 때 사업 처음에는 초기 비용을 작게 시작하고 사업 규모를 작게 시작하시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목표는 크게 가지시고 거기에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점점 노력하셔가지고 내 목표만큼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시면 어떨까. 자, 오늘 그렇게 영상을 한번 이렇게 남겨봤습니다. 자, 내가 프랜차이즈 오너가 될 수 있다. 내가 사장이 되고 점점 내가 본점이고 커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가지시고요. 작게 시작하자. 부부가 같이 하자.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생각합니다. 왜냐? 리스크를 줄이고 우리의 투자비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크게 몇 억씩 날리면 정말 복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